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매출 5배 뛴 HBM, 매년 60% 성장, 올해 생산 규모는 2배로. 네, 기업들의 실적 시즌입니다. 첫 번째 이번 소식은 SK하이닉스의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흑자는 고대역풍 메모리 즉 HBM 등 초고성능 D램 제품군이 이끌었습니다. 유례없는 반도체 수요 부진 속에서도 엔비디아 등 세계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에 각 회사가 원하는 맞춤형 D램을 공급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것인데요. SK하이닉스는 올해에도 AI 메모리를 앞세워서 회복세에 들어간 시장 분위기와 보폭을 맞춥니다. 과감한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대신 보수적인 기조 속에서 공정 전환, 유휴 공간 활용 등의 핀셋 투자로 수익성의 확보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3,46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을 포함한 세계 메모리 3대 업체들의 일제히 적자 국면으로 돌아선 이후에 가장 먼저 적자를 탈출한 그런 소식을 알린 기업이 됐는데요. SK하이닉스가 경쟁사보다 빠르게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고성능 메모리 제품군의 약진입니다. 특히 HBM은 SK하이닉스의 효자 품목이 됐다고 이렇게 설명에 나섰는데요. HBM은 AI 시대에 각광받는 특수 메모리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로 시장 1위를 수성했고요. 지난해 독자 제조 기술을 HBM3에 적용하면서 시장 리더십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1위 회사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에 선수금을 지급했을 정도로 회사의 HBM 구매 진심이다라고 전했는데요. HBM은 중장기적으로 매년 6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DDR5 시장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지금 화면으로 크게 살펴보시면 D램 역시도 크게 성장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 역시도 점점 적자에서 탈출할 기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분기별 재고 자산 현황 역시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보다 더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HBM 시장 점유율 역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단행했던 뼈를 깎는 감산 정책 역시 점진적으로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아직 가격 조정이 필요한 구형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감산 기조를 이어가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량을 늘려나가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했고요. SK하이닉스는 이와 함께 불황이었던 낸드 플래시 사업도 점차 정상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평균 거래 가격은 전 분기보다 40% 증가했고요. SK하이닉스의 낸드 마케팅 담당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ASP 상승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며 투자 최적화와 수익성 확보를 낸드 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AI 메모리 등 맞춤형 D램 공급이 주요한 정책이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버용은 256GB 초고용량을 공략했고요. 지난해 재고 21%나 줄여서 가격 개선 역시 성공했습니다. 공정 전환은 핀셋 투자로 수익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고 낸드 플래시 사업도 정상화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영업이익률 10.2%로 1위, 현대차, 기아 올해 744만 대 판다. 네, 이번에는 어제 호실적을 알린 현대차, 기아 소식 전달드립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자동차 섹터들 상승 흐름을 기분 좋게 보여줬었는데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해 27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으로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10.2%로 독일의 폭스바겐과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압도한 결과인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와 고금리에 따른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차종 중심의 믹스 전략과 북미,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가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수익성에서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압도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10.2%였는데요. 영업이익률은 기업이 한 해 동안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현대차 점점 매출액도 크게 늘려나가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껑충 뛰는 모습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합계 추산액을 살펴보시면 폭스바겐과 GM 그리고 포드를 훌쩍 넘어선 수치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를 공격적으로 출시한 것도 최대 실적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해 현대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이루어진 친환경차 부문에서 전년 대비 37% 증가한 수치를 판매했고요. 기아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관계자는 글로벌 수요 위축과 환율 변동성 등 여러 대외 경영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믹스 개선과 원가 혁신을 통해 연간 목표 달성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작년 매출 262조로 역대 최고치를 알렸습니다. GM과 폭스바겐 등 수익성을 압도한 결과이고요. 영업이익도 27조에 육박해 신기록을 펼쳤다라고 전달합니다. SUV 그리고 친환경차 믹스 전략이 유효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북미와 유럽 시장 역시 호조로 지속되는 부분, 이 실적이 견인된 부분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LG전자의 소식입니다. 가전과 전장만 40조, LG전자 3년 연속 매출 신기록. 네, LG전자 역시 호실적을 알렸습니다. LG전자가 경기 둔화 속에서도 3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전장 사업은 10년 만에 10조 원의 매출을 돌파하며 든든한 캐시카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크게 살펴보시면요. LG전자 연간 실적 추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매출도 크게 성장하고 영업이익률 역시도 껑충 뛰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전장 사업 역시 연간 매출 추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전과 TV 사업에서 시장 경쟁력 심화와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적자 전환한 점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LG전자는 기업 간 거래 B2B 위주의 사업 구조를 전환해 돌파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에서 8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생활 가전 사업과 전장 사업을 합친 매출 규모는 8년 전 18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4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LG전자는 올해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물류비 등 원가 요소가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 LG이노텍을 제외한 연결 매출은 성장세로 전환하고 수익성 역시 개선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 LG전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이 전년 대비 감소해 단기적으로는 당사 부품이 장착된 일부 전기차 보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면서도 완성차 업체별 20만 대로 제한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 한도 대수가 폐지돼 중장기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에 나섰습니다. 2023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연 매출 84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장 사업 매출은 첫 10조 원을 넘어섰고요. TV와 가전 4분기 적자는 5개티다라고 아쉬운 부분을 내비쳤습니다. 플랫폼 육성 등 다양한 신사업 확대 전략 역시도 밝혔으니까요. LG전자의 다음 분기 실적 역시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약바이오 소식 전달드리는데요. 종근당과 한미약품 두 자릿수 성장, 실적 신기록 쓴 K바이오. 네, 지난해 경기 부진 속에서도 주요 제약 바이오사들이 상당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 사상 첫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매출 1조 클럽 가입, 사상 최대 실적 등이 기록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전달드리는데요. 제약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한 곳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합니다. 빅파마와의 견고한 파트너십 그리고 4공장 가동에 따른 매출 반영과 기존 1에서 3공장 운영 효율 제고,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제품 판매량 증가 등 신제품 출시가 반영된 결과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큰 폭의 실적 추정을 보여줬습니다. 그 뒤를 이어 셀트리온 역시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뒤를 이어 유한양행과 종근당, 한미약품, 대웅제약 역시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약사 중에서는 종근당과 한미약품이 가장 실적이 크게 늘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종근당의 지난해 매출 추정치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1조 6,541억 원, 영업이익은 118%나 넘게 뛴 2,399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우선 유한양행의 지난해 매출 추정치는 1조 8,930억 원으로 전년보다 6% 넘게 증가한 실적을 낼 전망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올해는 2조 원을 처음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대웅제약 역시 신약 판매 등으로 시장 확대 힘입어 6% 오른 1조 3,570억 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자체 개발한 백신 매출 증가에도 코로나19 백신 매출 감소와 연구개발 비용 증가 탓에 적자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GC 녹십자 역시 헌터라제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고 혈액제제 역시 이 연말에 허가가 밀리면서 영업이익이 60%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증권가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경기 부진에도 사상 최대의 매출을 낸 이런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영업이익이 34%나 급증했고요. 유한양행은 매출 1조 9천억 원으로 6.6%나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웅제약 역시 팩스클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시장 증가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제약바이오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과 전문가 의견까지 덧붙이면서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